체포영장은 사기,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트럼프 특권 극비 방안에서 정치인 만났다. 누구? 왜 만났을까요? 자, 이 미국이 지금 트럼프 체제가 곧 출범을 하죠. 그런데 우리 정부가 지금 권한 대행의 대행 체제고 해서 상당히 어떤 이 네트워킹에 좀 어려움을 상당히 많이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안에서는 제가 최근에 이제 미국 가서 미국의 정치인들, 상하원 의원들을 비롯해서 정치인들을 만난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재명에 대한 불신이 상당하다는 이야기,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영국 매체나 미국 언론에서 좌파 선동가 이렇게 지칭을 하고 정치 보복을 할 거라는 이런 것도 있지만 가장 결정적으로 불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제가 봐도 그렇습니다. 이재명의 대북 송금 사건이 있죠. 대북 송금 사건. 그게 북한 조선노동당에 뇌물 준 사건입니다. 그런데 북한 조선노동당은 미국이 주도해서 대북 제재를 한 것이죠. 그쪽에 다른 뭐 돈 같은 것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그런데 이재명이 거기다가 800만 달러, 100억 원이 넘는 돈을 준 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그러면 뭐 미국 입장에서 이재명에 대한 불신은 상당하다. 그거밖에 볼 수 없는데, 미국의 이 트럼프 대통령 대선 캠프 때 선대 본부장을 지낸 인물이 있습니다. 트럼프의 핵심 측근인데, 폴 매너포트 전 선대 본부장이 최근 비공개 극비리의 방안을 해서 한국을 찾아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여권 인사 몇 사람을 만났는데 지금 언론에 이름 나오는 사람은 홍준표 대구시장,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만나서 오늘 출국을 했다. 이런 언론 보도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이 메르포트는 2016년에 대선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선대 본부장을 지낸 측근이고, 그런데 한국에 와서 7일 날 홍준표 대구시장을 서울 모처에서 약 50분 비공개 회동을 했고,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한미 관계 설정, 뭐 한반도 안보, 북핵 문제, 동북아 정세, 대중국 정책에 대해서 논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는 것이고, 또 홍준표 시장을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행진과 만찬 무대에는 아주 선별해서 지금 초청을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거기도 초청을 했다. 그리고 미국 가면은 CIA 국장 내정자, 국무장관 내정자 등과 추가 면담 일정도 잡는다. 그리고 홍준표 시장 외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여권 인사를 만났다. 여권 인사 이제 다른 사람들이 누군지는 아직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의미가 있는 그 행보가 되는 거죠. 그리고 경제계 유력 인사들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그래서 이게 상당히 좀 눈길이 가는 이 내용이어서 소개를 드렸고, 자, 제가 이 썸네일에 체포영장은 사기 이 그 제목을 달았는데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무슨 뭐 영장, 체포영장, 수색영장을 발부받았다고 해서 이 공수처가 또 언제 두 번째 집행을 하느냐, 이것 가지고 상당히 뭐 관심을 모으고 있고, 무슨 뭐 이번에는 뭐 특공대를 투입을 한다, 뭐 이런 거친 말들이 막 나오고 있죠. 거친 말들이 나오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민심이 지금 아주 안 좋습니다. 민심이 오늘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해서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에 대한 여론조사, 이것을 하니까 일단 체포 찬성이 54.4%고 체포 반대가 44.5%. 한 10%포인트 정도 이제 체포 찬성이 많은데,
이게 오늘 시점, 오늘 발표된 시점인데, 일주일 전에 다른 조사, 코리아 리서치 인터내셔널이 MBC 의뢰를 받아서 한 조사 때는 체포 찬성이 64%나 됐습니다. 지금보다 10%포인트나 더 많았죠. 그리고 반대가 32%. 지금보다, 반대가, 한 12% 차이가 납니다. 그런 일주일 사이에 체포 찬성과 반대 여론이 완전히 지금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점점 더 바뀌겠죠. 무슨 특공대를 투입한다고 하고 총을 맞을 각오로 하라고 하고 그리고 도피했다. 그리고 또 그 괴담 같은 거 윤석열 대통령이 도피를 했다는 괴담까지 막 나왔었죠. 도피를 대통령이 그 관저에서 어떻게 도피를 합니까? 근데 이 안규백 지금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이라는 사람이 이 라디오에 나와서 도피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그런데 바로 좌파 매체에서 사진이 나와버렸죠. 그런데 그 다음에 그 어떤 사과 한마디 없이 아니면 말고 이런 식으로 가니까, 민심이 좀, 이 체포를 하려고 하는데, 소위 체포를 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찬성하는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 오늘 제가 낮에 설명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간략히 요약을 해드리면은, 이 공수처와 법원 행정처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된 적이 있느냐 이 국회 질문에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을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은 이게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원래 공수처법에 의하면은 이 서울중앙지법에 하도록 돼 있죠. 근데 서울중앙지법에 하면은 영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을 해서 좌파 판사들이 대구 포진에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영장을 청구를 해서 두 번 다 발부를 받았죠. 그런데 오늘 낮에 제기된 의혹 중에 하나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먼저 신청을 했다가 영장을 청구를 했다가 기각되니까 그것을 그 좌파 판사들이 많이 모여 있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재청구를 해서 발부를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된 겁니다. 왜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느냐 하면은, 법원 행정처, 그러니까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을 하는 법원 행정처가 윤상현 의원실에 자료를 하나, 제출을 했는데, 일단 윤상현 의원실에서 질의를 했죠. 뭐라고 질의를 했느냐 하면은, 공수처가,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질의를 한 겁니다. 공수처가 윤 대통령 관련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에 그렇게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가 수사 중인 사안이라 답변이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의원이 이 TV조선과 통화를 하면서 공수처가 관할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한 적이 없으면은 없다고 명확하게 대답하면 끝날 사안인데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답변을 피하니까 좀 이상하다. 했던 것 아닌가 이런 거죠. 공수처도 이제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를 하는 공수처에 대해서도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실이 질문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에 관한 압수수색이나 체포영장 청구 건수와 발부, 기각 여부를 물었습니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은 두 번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몇 번이나 했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이 공수처 답변이 현재 관련법 등에 의해서 답변 드리기 어렵다 이렇게 해서 답변 안 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지금 법조계 주변에서는 그런 말이 나왔죠. 이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중앙지방법원에 청구를 했다가
기각된 거 아니냐. 그런 의혹이 나온 겁니다. 그런 의혹이 나오니까, 좀 발칵 뒤집혔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이게 엄청난 일이 됩니다. 아직 완전히 결론 난 건 아닙니다. 이런 일이 있었다면은, 불법을 한 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영장이 무효가 돼버리면은, 체포 자체를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고 공수처 검사들이 수사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사소송법, 200조를 보면은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검사가, 영장 청구를 함에 있어서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서는 그 피의자에 대하여 전에 체포영장을 청구했거나 발부받은 사실이 있을 때는 청구만 했었어도 다시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그런데 만약에 청구를 했던 것을 감췄으면은 이것은 위법한 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영장 자체도 무효가 되고 공수처가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답변이 어렵다. 그러니까 서울중앙지법법원에 신청을 했었느냐. 여기서 답변이 어렵다고 한 것이 청구를 한 것을 감추기 위한 거였다면은 엄청난 파문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근데 일단은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이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긴급 현안 질문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이, 오동훈 공수처장에게 물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청구한 적이 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오동훈 공수처장은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청구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했는데, 자,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워낙 이게 지금 깜깜입니다. 영장이 두 번째 발부받은 영장도 이게 그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그런 것도 공개를 하지 않고, 심지어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판사가 두 사람이 있는데 그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발부를 했는지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이순형 그 영장을 발부를 해주면서 뭐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조항을 달아서 발부를 한 이순형 그 좌파 판사들 모임 우리법연구회 소속, 그리고 한 사람은 신한미 판사인데 두 사람 중에서 누가 두 번째 영장을 발부를 했는지, 그리고 유효기간이 언젠지 이것까지도 지금 비밀로 붙이고 있습니다. 비밀로 붙이고 있어서 이게 도대체 미스터리한 일들이 여러 가지 있는 것이죠. 그 윤석열 대통령 영장 그 청구 그리고 발부와 관련해서 그 부분들도 명확하게 지금 드러나지 않으면은 나중에 지금 이 집행을 하려는 이런 모든 것들이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 여지들이 여기저기 좀 숨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일단은 뭐 청구를 한 적이 없다고 하니까 그것의 진위를 비롯해서 왜 그러면은 그 공수처법에 나와 있는 조항을 그 무시를 하고 서울 서부지방법원으로 갔느냐, 뭐 이런 부분을 포함을 해서 이 영장에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적용을 안 한다가 포함된 부분, 그리고 자정에 그때 무안공항에서 여객기 참사가 일어난 그날 자정에 서둘러서 그 서울 서부지방법원에 영장 청구한 이유, 뭐 이런 것들도 다 나중에 밝혀지지 않으면은 이게 또 큰 나중에 후폭풍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